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무더운 폭염 속에서 우리 60대 이상 부모님들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날씨가 정말 심상치 않죠? 매년 여름이 더워지는 것 같은데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 폭염이 더욱 위험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자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려 30%가 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19 구급대원들이 이송한 환자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라고 하니 폭염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특정 시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길어지고 심각해지는 추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지고 또 더위를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아서 더욱 위험해요. 땀샘 기능이 저하되고 거동이 불편해서 시원한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기 어려운 것도 큰 이유가 되죠.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 등 일부 약물은 체온 조절을 방해하거나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비법만 잘 지키셔도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60대 이상을 위한 폭염 속 건강 지키는 특급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정보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폭염 대비 건강관리 요령 베스트 5. 첫 번째 비법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받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셔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 외에도 스포츠 음료나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음료 그리고 술은 피해주세요. 이런 음료들은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아가 탈수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꾸준히 물을 마셔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땀을 많이 흘리셨다면 물과 함께 부족해진 염분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싱거운 물만 마시면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니 약간의 소금이 함유된 음료나 음식으로 염분을 보충해 주세요. 갈증이 나기 전에 미리 마시고 자주 마시는 습관, 이것이 첫 번째 핵심 비법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탈수 증상을 미리 알고 대처하기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해요. 탈수는 갑자기 찾아올 수 있고 어르신들의 경우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하거나 평소보다 식욕이 없거나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고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탈수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시고 물이나 이온 음료를 천천히 마셔 수분을 보충해주세요. 만약 증상이 심해지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탈수는 가볍게 생각할 질환이 아니에요. 심각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 내 몸의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잘 관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죠. 세 번째 비법은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 유지하기입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입맛이 없다고 끼니를 거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때 식사를 하셔서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폭염에 대처하는 몸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식욕이 없을 때는 밥 대신 국이나 죽처럼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원한 오이 냉국이나 미역 냉국 혹은 콩국수처럼 수분과 염분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음식들도 좋아요. 신선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여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런 영양소들은 우리 몸이 폭염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에는 수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폭염 속에서도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통해 힘을 내세요. 네 번째 비법은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야외 활동 자제하기입니다. 햇볕이 가장 강한 낮 시간대, 즉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주세요. 이 시간대는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양산이나 모자를 쓰고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체온 상승을 막아야 합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여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거나 간접적으로 시원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만든 오늘건강 앱을 활용해보세요. 이 앱에서는 어르신 맞춤형 폭염 대응 행동 요령을 그림 형태로 아주 쉽게 제공합니다. 또한 폭염 영양 예보와 연동되어 지역별 폭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무더운 낮에는 잠시 경로당이나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에서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 5번째 비법은 충분한 수면과 건강 상태 자주 확인하기입니다. 밤이 되어도 기온이 잘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잠 못 드는 밤은 우리 몸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켜보세요. 너무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 오히려 체온이 갑자기 변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고 잠들 때는 직접 바람을 쐬지 않도록 주의하고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여 새벽에는 꺼지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어지럽거나 메스껍거나 심한 두통이 느껴지거나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등 온열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로 참지 마세요.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한 후 1339응급 의료정보센터 또는 119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홀로 계신 어르신이라면 자녀나 이웃이 자주 안부를 확인하고 위험 상황 시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빠짐없이 잘 챙겨 드시고 혹시라도 폭염 때문에 약 복용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폭염 건강 지키는 비법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갈증 나기 전에 충분히 자주 물 마시기. 둘째, 무기력함, 어지럼증 같은 탈수 증상 미리 알고 대처하기. 셋째, 입맛 없어도 균형 잡힌 식사로 힘내기. 넷째, 한낮에는 시원한 실내에서 휴식하고 외출 삼가기. 마지막으로 다섯째, 충분한 수면 취하고 내 몸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기입니다. 이 5가지 비법은 폭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인 방법들입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지자체 혹은 보건소 등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늘 건강 앱처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올 여름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비법들을 실천하여 건강한 여름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